2024년 12월 29일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 잊지 못할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7216편이 추락하며 181명의 생명이 참혹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B737-800 기종의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7분 여객기는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는 순간 랜딩 기어의 작동 불량으로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기체는 반파되고 승객과 승무원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에서 생존한 사람은 단 2명, 그리고 이들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진 승무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로 밝혀졌습니다. 착륙 직전 항공기의 랜딩 기어가 새와 충돌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랜딩 기어가 제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사고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지만 이 사고는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 측의 정비 및 안전관리 체계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조종사는 랜딩 기어 고장을 인지하고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재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해 활주로 끝단의 외벽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제탑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의 미비가 사고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181명의 탑승객 중 179명이 사망하고 단 2명만이 생존했습니다. 사망자 중 대부분은 한국인으로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태국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사고의 비극성을 한층 더 극대화시키며 국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객기는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기체 대부분이 소실되고 승객들은 기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등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구조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사고가 발생한 기체가 정기 점검을 받아왔으며 이전까지 어떠한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항공사의 안전관리 체계와 정비 시스템에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랜딩 기어 고장이 사전에 발견되지 못했다는 점은 치명적인 관리 실패로 간주됩니다. 또한 항공당국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 부족, 조종사와 관제탑의 비상상황 대응 훈련 미흡 등은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비행기 추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제주항공과 항공당국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이번 사고를 예고된 비극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을 위한 기술적 혁신, 조종사와 관제탑 간의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 정비 및 안전관리의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공사와 당국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2024년 12월 29일의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는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비극입니다. 181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가수 박서진이 전통 한복을 입고 선보인 무대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한국 전통 문화와 현대 음악의 조화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했습니다. 특히 국제음악 평론가들과 전문가들은 박서진의 가창력과 무대 연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그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박사진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현대적인 무대와 결합하여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그의 한복 공연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깊이와 우아함을 음악과 함께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단지 한국 관객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해외 관객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한 해외 평론가는 박사진의 무대는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고 한국의 미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박사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그의 가창력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음색으로 관객을 사로잡으며 한국 안에서도 다양한 감정을 완벽히 표현해냅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보컬 기술이 단순히 뛰어나다는 것을 넘어 감정 전달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박사진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음악 이야기꾼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 전통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곡들을 선보이며 국내외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통 악기의 음색과 현대적인 비트의 결합은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창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또한 그의 발음과 디테일한 표현은 노래의 감정선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한국제 음악 전문가는 박사진은 단순히 한국의 음악을 전하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문화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예술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사진이 이번 공연에서 입은 한복은 단순히 의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통 한복 디자이너들과 협력하여 한국의 전통 미를 강조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한복의 화려한 색감과 섬세한 문양은 무대 조명과 어우러져 한편의 예술 작품과 같은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박사진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 한국 문화의 철학과 정신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공연 중 한복의 소매를 활용한 충동작과 절제된 몸짓은 한국의 전통 예술의 정수를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복식 전문가 또한 박사진의 한복 퍼포먼스는 단순히 한국 전통 의상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깊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박사진은 단순한 K-팝 가수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 대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공연은 국제음악축제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으며 많은 해외 팬들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적 역량과 무대 연출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제 음악 평론가는 박사진은 단순히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일 뿐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여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창조하는 아티스트라며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박사진은 앞으로도 글로벌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K-컬처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사진의 한복 무대와 음악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한국 전통 문화와 현대 음악의 조화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의 예술적 감각과 독창성은 단순히 한국 가요계의 한계를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박사진이 만들어낼 더 많은 예술적 도전과 성공을 기대해봅니다. 이 글은 박사진의 무대와 그의 예술적 역량에 대한 국제적 관점과 긍정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